안녕하세요. 위젤라 TV 시청하신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저희 오늘 조선왕조 이러쿵저러쿵 광해편 하고 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김PD입니다. 네. 꽁입니다. 네. 네. 어떻게 되었죠? 선조가 네. 긴 장기 집권을 장기 끝내고. 집권을 이루고 네. 41년을 했습니다. 길게 하셨어요. 41년을 하면서 이제 광해군한테 왕권이 넘어갔죠. 네. 그 장기 집권으로 인해서 광해군은 16년 동안 세자 생활을 했어요. 얼마나 피폐했을까. 그러니까 힘들었을 것 같아. 그렇게 34살에 임금이 된 광해군인데 네. 아직 명나라에서는 계속 인정을 안 해줬어요. 세자 때도 16년 동안 계속 인정을 안 해줬는데 왕위 대우에서는 또 인정을 안 해줘요. 거기서도 아직 정리가 안 됐었나 봐요. 진짜 광해 불쌍해. 그러니까 이제 광해군이 새어머니 태어났지, 모셨지. 그리고 선조도 견제하지. 적자 태어났지. 또 이매군은 형이 있는데 명나라에서는 자기를 인정을 안 해줘. 그러다 보니까 계속 불안함에 계속 살다가 이제 왕이 됐는데 명나라에서 그냥 이렇게 인정을 했으면 좀 괜찮았을 텐데 계속 이매군이 걸리는 거예요. 친형. 명나라에서 이제 명분이 있으려면 이매군이 없어야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네. 임해군의 옥사가 시작됩니다. 이거는 대관들로부터 역모 고변이 막 올라왔대요. 임해군에 대해서. 근데 임해군은 그걸 듣고서는 이제 여장으로 분장해서 도망가다가 잡히면서 이제 옥사를 치르게 되는데 그쯤에서 명나라가 이제 교통정리가 됐어요? 아니요, 들어왔어요. 조선으로. 네, 왜냐면 그랬대요. 이제 이매군은 아파서 이런저런 핑계로 광해군이 될 수밖에 없다. 근데 그걸 확인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왔는데 보면 대충 알잖아요. 있는 거. 있는데 아닌 척하는 거를 다 들은 거예요. 그래서 막 뇌물 써서 보내고 했는데도 안 해준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이매군이 진짜 유배를 고 이제 그렇게 역모를 했다. 이제 그래서 사라지고 나서 그때서야. 사형 먹고 죽어? 아니죠. 그냥 유배 간 거죠. 유배 갔어요. 그렇게 하면서 이제 광해군 1년 때 6월에 이제 명나라로부터 공식으로 인정을 받으면서 이제 정통성이 확보된대요. 임명장 빨리 주지. 그 종이 쪼가리 뭐라고. 명분이니까. 그 당시 그래서 모든 게 명이야. 명분이야. 그때 임해군도 그 강화도 교동에 이제 유배를 됐고 37세 때 사망을 했다고 합니다. 강화도 교동이면 연산이 갔던 데가 강화도 교동 맞아요. 아닌가요? 네. 교동짬뽕. 교동짬뽕은 강릉입니다. 그렇죠. 얘기해놓고 갑자기 순간. 네. 그 교동이 그거 아닌가요? 교동 가면 이제 1970년대 느낌 살아있다는. 네, 거기 시장 옆에. 그쵸. 네, 그 근처에. 그렇게 하면서 이제 정통성도 얻었고 이제 광해군이 이제 우선은 형은 처리했어요. 불안한 요소 중에. 집권을 하고 있는데 전쟁을 끝난 지 10년이 되던 해 이제 광해군이 임금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전쟁이 나고 나서 막 인육까지 먹을 정도로 너무 피폐한 삶이었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선조는 그 전에 이제 자기 또 위신 세우느라고 그런 거를 안 했었나 봐요. 자기 살기 바빴던 것 같아요. 계속 삶이 그냥 자기밖에 없는 삶이었네요. 참 네. 불쌍한 그 사람도 불쌍하고 그 사람 밑에 있었던 백성도 불쌍하고. 네. 왜냐면은 그랬으면은 이제 전후 복구 사업에 대한 게 선조에 나왔을 텐데 그러게요. 광해군에 나와요 이게. 광해군이 임금이 되면서 성곽이랑 무기 같은 거 수리하면서 국방을 다시 강화하고 혹시 또 쳐들어올 수 있으니까. 그리고 이제 토지도 막 엉망진창이 된 거, 소유권 같은 게. 그래서 양전 사업을 실시하면서 이제 토지를 재조사를 해서 이제 그거를 명확하게 나눠야 세금을 걷잖아요. 그 세금을 걷기 위해서 이제 양전 사업을 실시를 합니다. 그리고 동의보감도 완성을 하는데 이거는 원래 선조 때부터 했던 건데 이제 선조의 죽을 때
이제 허준이 음. 이제 봐주고 있었나 봐요. 그 침은 놓을 수 없는 사람이래요. 의형만 알고 있지. 맞아요. 그러면서 선조가 죽으면서 책임을 물었기 때문에 유배를 갔어요. 아. 네. 근데 이제 유배를 갔던 허준을 광해군이 이제 다시 풀어주고 이제 자기의 수석 주치의로 이제 있다가 광해군 한 7년 때 사망한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동의보감도 이때 이제 완성을 하고요. 광해군 때. 또 드라마가 하나 나오는군요. 네. 아까 영창대군도 사실은 드라마가 있었어요. 옛날 드라마가 이제 제목이 기억이 안 나요. 근데 그 제목이 영창대군이었나? 뭐 그랬던 것 같고 지금 허준은 아예 허준 드라마가 있죠. 따로 있었잖아요. 네. 허준은 보면 물의 종류가 몇 가지이며 언제 떠야 되고 뭐 이런 제가 봤을 땐 식생활 전문가야. 허준은 말씀하셨던 침술가는 아닌 것 같더라고요. 허준도 이 시대 사람이 저는 몰랐는데 그러네요. 여기 광해군 때 껴있는 아 그래서 허준이 나오잖아요. 그 사람이 허준 아니었나? 그 영화 광해에서 네. 아니구나 그거 허균이구나. 허균. 죄송합니다. 네. 이름들이 다 외자여가지고 죄송합니다. 그리고 대동법을 시행을 해요. 이 대동법은 그 영화 광해에서 네. 맞아요. 네, 보셨나요? 저 요번에 한번 다시 봤어요. 광해에서 그 가짜 광해가 약간 착한 광해로 나오고 또 진짜 광해가 진짜 카리스마 있는 광해로 나오잖아요. 네. 근데 착한 광해가 했던 일 중에 대동법을 실시하자. 이제 왕이 막 나서서 하거든요. 근데 이거는 이게 오류래요. 원래 광해군은 대동법을 반대했대요. 네. 근데 거기는 가짜 광해가 이제 찬성을 해서 막 억지로 막 시키거든요. 근데 요거는 거기 광해가 했던 게 아니라고 합니다. 광해가 그때 여러 가지 말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어요. 경기도만 해보자 뭐 이런 얘기들이 설왕설래를 했는데 하여튼 정치적인 판단 하에서 그게 제대로 실행이 안 됐다라고 들었던 것 같아요. 1년 동안 경기도에서만 실시했고 그래도 요거 실시한 이후로 이제 이 대동법이 요게 이제 시초가 돼서 나중에 할 수 있었다. 전국적으로 확대했다. 뭐 이런 얘기는 어디서 들은 것 같아요. 그리고 탕평책 인사 채용을 했대요. 이게 이제 원래 지금 대북이 지금 잡고 있잖아요. 네. 세력을. 근데 왜냐면 소북은 영창대군이었는데 이제 임금이 되면서 영창대군 살아있지만 임금이 이미 됐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대북이 이제 주도권을 다 잡은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되면 당연히 대북인 인사만 채용할 거 아니에요. 저를 지지해주는. 근데 소북인 이제 신료들도 채용을 했다고 합니다. 그렇게 채용된 이가 유희분이랑 박승종이 채용이 됐대요. 그리고 이때 세금이 이제 내야 되는데 조선의 세금은 토지로 중심으로 하는 전세 그리고 노동력을 중심으로 하는 역 또 특산물로 이제 하는 공납이 있는데 이게 다 집집마다 부과를 하는 거래요. 그러니까 자기가 가진 소유 땅과 그렇죠. 자기 이제 재력의 그 정도에 따라 사는 게 아니라 집집마다 하니까는 이제 백성들은 전쟁도 치렀는데 얼마나 힘들겠어요. 갖고 있는 땅의 기준으로 한 것도 있지만 아닌 것도 컸다는 말씀이신 거죠? 이때는 집집마다 했대요. 그래서 이제 특산물 같은 경우는 그게 이제 특산물로 자기네 특산물을 이제 공납을 해야 되는데 기후 변화나 뭐 그런 전쟁 막 그런 거 있으면 원래 그 특산물이 아닐 때도 있잖아요. 그렇죠. 네, 그리고 엉뚱하게 뭐 그게 웃자고 한 얘기 같은데 바다에서 산에서 전복을 내라 그러고 뭐 바다에서는 산에서 나는 거를 달라고 했다고 웃자고 그냥 되게 극단적으로 그린 것 같아요. 그 정도로 말도 안 되게 특산물을 이제 지역별로 이렇게 지정을 했던 것 같아요. 넓게 이해해 주시자고요. 아까 제가 교동을 강화도 교동과 강릉 교동을 헷갈렸잖아요. 그랬다라고 이해해 주는 걸로. 그렇게 해서 이제 그거를 못 내니까 뭐 이유도 안 통했나 봐. 그러니까는 그걸 대신 내주는 대납가가 있대요. 그래서 대납가는 돈을 받으면 이제 그거를 대신 그 특산물로 이제 해주는 바꿔서. 거예요. 상인 놀라운 상수를 보여주시는. 그러니까. 네. 근데 이제 처음에는 괜찮았는데 이게 점점점 더
비싸게 주고서는 이제 대납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박납이라는 게 그 지방 관리들이 이제 그 특성을 받잖아요. 그러면 이제 상태를 보고서는 아 이거는 수준에 안 맞아. 이게 너무 여기가 썩었어. 막 그러면서 이제 되돌려 보내는 게 이제 박납이라고 한대요. 근데 그 사람들도 이제 대납가랑 연계가 돼가지고 대납가가 준 부여한 그 특산물이 아니면 안 받는 거예요. 멀쩡한데도. 요즘도 사실은 그런데 그런 거 많은데. 그러니까 이게 인간이 사는 게 참. 맞아요. 그러면서 어쩔 수 없이 대납가한테 돈을 주고 비싼 금액을 주면서 이제 특산물을 세금을 낼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정경유착이네. 그렇게 하면서 그게 그렇게 그 시대 때 뭐지 어느 정도 관료들한테 이 돈 엄청 벌었다. 이게 또 그러니까. 그렇지. 지방에서 받아서 그걸 위에 보내야지 내가 지방에 있는 그 관직에 있다가 중앙관직으로 들어갈 수 있으니까 그렇겠네. 막으려고 했던 게 대동법이에요. 그 대동법은 뭐냐면 갖고 있는 토지별로 쌀로 이제 내는 대신 거거든요. 특산품 대신. 네. 그래서 대동법이 원래 나왔던 거예요. 전쟁이 지나고 너무 이제 그 혼란스러운 틈을 타가지고 그 관료들이 막 그 백성들도 없는데 등쳐먹으려고 하니까 이제 그거를 좀 정리를 하고 됐던 게 원래 대동법이에요. 그 대동법이 어떻게 보면 큰 의미가 있어요. 근데 그러네요. 그게 그렇게 진행이 잘 안 됐다는 것도 그래서 영화 그 광해에서 이런저런 얘기가 계속 나오고 하는 이페틀이 나오는 게 그런 부분이더라고요. 그 광대인 광해는 그 얘기를 하잖아요. 아니 그게 모든 사람한테 좋은데 왜 안 하느냐 했더니 그게 뭐가 문란해지고 뭐가 문란해지는지 모르겠는데. 근데 그게 되게 잘한 게 광대는 광해는 백성의 입장에서 맞아요. 보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오히려 그렇게 얘기했던 것 같아요. 그럴 수도 있을 것 네. 같아요. 그리고 왕 광해 입장에서 봤을 땐 신하 눈치 전혀 안 볼 수는 없고. 맞아. 근데 그 신하들은 그걸 통해서 돈을 벌고 있었으니까 네. 그게 또 끊기면 안 되고 하는 복잡한 관계들. 그래서 가짜 광해가 대동법 얘기하는 게 진짜 더 의미가 와닿았어. 있다. 그렇게 해서 대동법이 그래서 요 시기 때 대동법이 키워드로 많이 등장해요. 이게 또 빼놓을 수가 없더라고요. 광해군. 시험 칠 때 그냥 외워서 쳤었거든요. 대동법이 그러니까요. 뭔지도 잘 모르고. 맞아. 그랬던 기억이 나요. 그래서 대동법을 왜 시행했는지가 이제 특산물 때문에 그랬다. 평온하게 우선은 이제 광해군이 이제 안정적으로 진행을 하고 있었어요. 정치를 하고 있었고. 저는 언제 이제 악마로 변하나. 페륜이라 그래가지고. 근데 이제 광해군이 이제 형은 이제 제거를 했는데 아직도 불안한 거예요. 왜 불안했냐면 적자가 있잖아요, 동생. 네. 맞아. 네. 왜 언제 치고 다시 올지 맞아요. 모르고 자기 자리가 너무 불안한 거예요. 그래서 어느 정도 이제 백성에 대한 이제 그런 정책들을 마련했지만 그래도 계속 자기는 불안했을 거예요. 광해군 4년 때 이때도 이제 세금에 대한 부담은 백성들이 컸는데 어떤 한 김세제라는 사람이 군역을 면제하려고 엉터리 문서를 써갖고 이렇게 딱 그냥 땅에 투서를 했대요. 근데 누가 봐도 엉터리인 걸 누가 봐도 알겠는 거야. 근데 그래도 이제 잡았대요. 잡아가지고 왜냐면 그때 이제 봉상 군수 신율이라는 사람이 요만한 조그만 죄도 이만큼 뻥튀기해서 이제 출세하겠다고 그 사람한테 걸린 거예요. 저런. 네. 그래서 이제 그 사람이 이 사람을 이제 불러다가 막 취조를 했어요. 취조를 했는데 자기가 뭐 역모를 꾀했다. 이제 이 사람이 원하는 대로 대답을 해줘야 되는 거야. 그 출세를 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역모만큼 좋은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얘가 자기는 김백합을 수계로 하는 역모 조직에 가담하고 있었다. 막 그렇게 분역 회피가 그렇게 번진 거예요. 야, 뭐든지 만들 수 있어. 네. 그래서 역모니까 이 지방 관료들도 이거를 위로 이제 보고를 해야 되는 상황이었어요. 이게 아무리 허접해도 보고를 해야 돼서 그냥 아무 일 없겠지 하고 그냥 올렸대요. 근데 이거 광해군이 본 거예요. 광해군이 여기 민감하게 반응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제 그 정도로 예민해져 있는. 되게 불안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걸 보자마자 이제 궁궐 수비를 강화하고 이제 거기에 거명된 친구들을 다 체포를 하고 그러면서 옥사가 시작을 한대요. 근데 그렇게 그게 7개월간 시작이 됐고 7개월간 계속이 됐고 그리고 여자 어린아이 다 고문으로 다 죽어가고 막 그랬대요. 별거 아닌 거에 대해서 광희가 과하게 반응을 했네. 네, 그렇게까지 할 건 아니었는데 그 밑에 지방 관료들도 이게 허접하다는 거 다 알고 있는 상황에서 그게 그렇게까지 크게 번졌다고 합니다. 일벌백계하는 느낌으로 생꿈도 꾸지 마 이렇게 생각했을 수도 있으나 어쨌든 과잉은 과잉이네요. 과잉 진압이네 한마디로 얘기해서. 이게 만약에 어떤 그 관료 중에 한 명이 했거나 뭐 왕자 중에 누가 했으면 뭐 그럴 수 있겠다 싶은데 이거는 전혀 좀 킹덤이 새로 나오면 그런 느낌을 살릴라나? 근데 사람이 어디 이렇게 마음이 쪼그라들고 두려우면 뭐 봐도 엄청 놀래고 맞아요. 이러니까. 자라가 사람 이렇게 손가락도 잘라먹고 그럴 정도로 거칠다며요. 그래서 자라 보고 놀란 것은 소뚜껑 보고 놀란다는 게 거기서 나온 말이래요. 저는 자라가 그런 동물인 줄 몰랐어. 이빨이 세군요. 그런가 봐요. 무서운 동물이었더라고요. 네, 쓸데없는 소리였습니다. 네, 봉산옥사가 이제 벌어졌을 때 한 명 인물이 있는데 그 인물이 이 기회를 놓치지 않고 실세를 이제 잡으려고 기회를 놓치지 않고 그렇게 적극적으로 가담한 사람이 있었어요. 이 사람이 이이첨이에요. 이이첨. 이 이이첨은 계속 광해군에 붙어가지고 자기 실권을 계속 이제 누리고 있었죠. 그 이이첨이 어떤 사람이냐? 예전에 무오사와의 이극돈의 5대손이래요. 지금 기억은 안 나지만. 잠깐만, 이극돈이 연산대로 올라가는 거 아니에요? 무오사와? 그런 것 같은데? 그때 5대손이래요. 집안 전통이구나. 근데 이 사람도 독학을 해가지고, 이제 그 세력이 없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이제 세력을 찾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정인홍을 찾아가서 제자로 삼아달라고 하는데 정인홍이 이 사람이 너무 마음에 들었던 거야. 네. 그래가지고 정인홍이 대북파였던 것 같은데 네. 그러면서 이제 이이첨에 대해서 이제 다 지지를 해줘요. 자기 제자가 아니었는데 이제 중간에 이제 제자를 삼죠. 그렇게 하면서 이이첨이 이제 큰 세력을 얻었죠. 맞네요. 모호사가 연산군 때 있었던 신진 세력이 기득권들한테 한 방 맞는 사건이었네요. 네, 사초. 그 사초 네. 사건. 그래서 실세를 이제 잡고 있는 대북 세력은 이제 제일 불안한 게 영모 얘기 나왔다 하니까 갑자기 이제 불안해진 거예요. 세력들도. 그 영창대군을 언제 또 이게 그 전에 봉사옥사에 대한 영모는 그냥 어이없이 일어난 거긴 하지만 혹시 이게 진짜가 될 수도 있겠구나라는 그쵸. 생각이 들 수밖에 없는 사건이었어요. 맞아요. 영창을 등에 업고 광해를 폐위시키려고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할 만하죠. 그래서 그 작은 옥사가 뭐 크게 키워졌지만 그 옥사가 이제 그때부터 그 광해군한테 걸림돌이 되겠다 하는 그 친인척들을 죽이기 시작하는 옥사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폐륜의 시작. 네. 그게 그 군역 면제 그거 상소 하나로 아이고. 이 네. 광해군의 그 지금까지 남아있는 그 꼬리표가 시작이 돼요. 그걸 뒤집어 생각해 보면은 광해가 뭔가 기회를 노리고 있었는데 그게 이렇게 확대가 되고 어찌 보면 또 확대가 되길 바랬을지도 모른다라고 해석할 수도 있을 것 같아. 뭐 다 해석은 나름이겠지만 그러니까 우연히 그렇게 갔다라는 거는 약간 광해를 옹호하는 입장일 것 같고 광해를 이제 좀 디스하자면 그런 식이 돼버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광해에 대해서 찾아보면 다 해석이 제각각이에요. 맞아요. 진짜 이런 인물이 없어. 좋게 보는 사람도 있고 또 나쁘게 보는 사람도 있고 그 나쁘게 봐서 그 죄에 대해서는 인정 못하지만 얘가 이럴 수밖에 없었던 걸 이해해 주는 사람도 있고. 맞아요. 그러면서 외교에 대해서는 잘한 거 아니냐라고 또 옹호해 주는 사람이 있고 그 뒤에 나오겠지만. 그렇게 해서 이제
대북 세력은 영창대군을 없애려고 호시탐탐 계속 기회를 노리고 있었어요. 그러던 중에 이제 문경세제 조령이라는 길목에서 은상인을 죽이고 6,700명을 약탈하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이때는 먼저 이제 자백하는 사람이 영모에 대해서 나중에 그게 거짓일지언정 그 사람한테 상이 가는 거예요. 야, 이거 게임 세어리다. 게임 세어리에서 그게 있잖아요. 네가 그 얘기를 하면 네가 자백을 하거나 이러면은 너한테는 벌이 적게 가고 쟤한테 많이 가. 서로 그렇게 알려주게 되면 서로 하려 그런다는 거예요. 네. 근데 예를 들어 둘 다 무죄를 주장하면 둘 다 무죄가 되는데 만약에 저쪽에서 자기가 무죄라고 주장하고 제가 잘못했어요 하는 순간에 내가 덤탱이를 잘못하면 덤탱이 쓸 수 있으니까 둘 다 무죄가 될 수 있는 길을 택하기보다는 사람은 그 작은 죄를 갖고 가는 쪽을 선택한다. 뭐 이런 게임 세어리가 있거든요. 그 상황을 딱 만든 거네. 머리 좋네. 그래서 그 영모를 고해했는데 이게 거짓이어서 이렇게 데리고 왔어. 근데 얘가 무죄일지언정 영모를 고한 사람한테는 죄가 적어져요. 그래서 이게 영모를 고할 수 있게끔 그런 상황을 만들어 놓으라는 거죠. 맞아. 연산 때랑 비슷하네. 그래서 이제 은상인을 이제 죽였잖아요. 그 약탈했어. 이제 거기에서 잡혀온 사람이 박응서라는 사람인데, 이제 박응서는 그런 광해군을 알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리고 이이첨이 옆에서 계속 설득을 시켜요. 왜냐면 이거를 이용해서 이제 영창대군을 없앨 계략을 세우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제 옥중에 있는 박응서한테 상소를 올리게 해요. 영창대군 외할아버지가 김재남이라는 사람이거든요. 김재남을 주도로 하고 있는 데서 이제 영모를 하기 위해서 이걸 은을 약탈했다.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죠. 드디어 외척의 이름이 나왔습니다. 그러게. 네. 그러면서 이제 영창대군을 옹립하려고 했고 막 그런 얘기를 막 해요. 그 박응서는 이제 서자들, 그러니까 사회에 불만이 있던 서자들 무리에 있던 사람 중에 한 명인데 그 서자들의 리더인 서양갑이라는 사람이 있는데요. 그 사람도 이제 불려와가지고 이제 자백을 결국에는 이제 김재남이 언급되고 이제 영창대군을 옹립하려 했다 하면서 거짓 고변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되면서 이제 원하던 대로 이이첨이랑 이제 대북 세력들이 원하던 대로 이제 김재남을 체포할 수 있었고 이제 영창대군도 이제 유배를 보낼 수 있고 유배를 보낼 수 있었고 명분이 생긴 거죠. 김재남이랑 그 김재남의 아들들도 처형을 당하고 영창대군은 폐서인 돼서 이 영창대군도 강화도 교동에 유배 보내고 여긴 다 지금 유배 맛집이네. 이때는 다 강화도 교동이 그렇게 그때는 험난한 때였는지 다 지금도 유배로 그렇지 않아요? 거기 다리 생기기 전에 갈 수 있는데 아니지 않았어요? 배 타고 가면 돼요. 이게 강원도도 유배를 많이 보냈었고 저 남쪽으로도 많이 보냈었는데 가까워서 관리 감독하기가 좋아서 보냈는지도 몰라. 그 가기가 수월했겠다. 한강 따라서 그냥 배 타고 가면 교동까지 갈 수 있으니까. 맞아요. 그게 또 접근성이 좋군요. 그럴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어려운 지역 중에 그래도 접근성이 조금 있는 곳. 그게 교동이 아니었을까. 그렇게 이제 교동에 보내죠. 보냈는데 여기서 너무 끔찍한 일이 벌어져요. 영창대군을 그 이제 교동에 이제 유배지에 보냈잖아요. 근데 음식을 못 주게 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이제 거기 지키던 사람이 음식을 줬다가 걸려가지고 처형을 당하거든요. 그래서 아예 음식을 못 주게 하고 제일 잔인했던 건 아궁이에다가 불을 쉴 새 없이 떼게 해요. 그러면은 옛날에 아궁이 이게 온돌이어서 너무 뜨겁잖아요. 뜨겁지. 그래서 앉아있지도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계속 서서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거의 이제 밥도 못 먹어. 바닥은 뜨거우니까는 있을 수도 없어. 어디 피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게 쪄 죽었다 그래요. 그러니까 너무했다. 이런 것 때문에 광해군이 조금 맞아요. 그러니까 사약을 내릴 수는 없고
다른 방법을 찾아야 되는데 그게 광해가 명령을 한 건지 아니면 누군가 과잉 충성을 한 건지는 알 수 없으나 하여튼 광해가 의도했다는 거에 대해서는 광해도 피할 수는 없을 거라는 생각은 들어요. 이거를 알면 안 되죠. 누가 맞아요, 시켰는지 맞아요. 맞아요. 알면 안 돼요. 광해도 모르는 걸로 해야지 또 진정한 충신이 되기 때문에 참 영창마 그러니까 선조가 괜히라는 생각이 자꾸만 드는 거예요. 그러게 성조가 어렵게 그렇게 낳은 자식 영창대군을 맞아요. 이렇게 죽이게 만들었네요. 그러니까 선조는 그 생각을 했는지도 몰라. 그 소복이 힘이 세져서 영창을 왕으로 세우고 광해를 일찌감치 밀어내는 걸 기대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좀 해보게 되네요. 그랬으면은 선조가 더 오래 살았어야 됐는데. 맞아요. 그쵸? 그래서 좀비로 오래 살게 하잖아요. 아, 그래서 이렇게 이어지는 묘사를 그렇게 한 이유가 딱 그거잖아요. 거기 누구죠? 그 옆에서 호위하는 그 사람이 그 유명한 배우 갈비인가 통닭인가 그 사람이 기분 잘것 같은 이름 모르겠다. 이름이 갑자기 생각이 안 나. 유성룡. 유승룡? 이름이 왜 생각이 맞는 것 같아. 유승룡 맞는 것 같아. 이 친구가 저기 광해의 허균으로 나오는 맞아요. 광해란 영화의 허균으로 나오고 네. 그리고 지금 킹덤에서는 선조가 안 죽는 걸로. 유승룡. 유승룡이 그쪽이네요. 한 번은 광해 편, 한 번은 아니고. 그렇게 9살 나이에 그렇게 영창대군은 숨을 거뒀어요. 너무 잔인한 것 같아. 9살, 제 딸이 9살인데. 그러니까 그렇게 어린. 그러니까. 그렇게 옥사를 빌미로 이제 어머니 임목대비까지 폐위를 시키려고 이제 하는데 이게 광해군이 폐위를 시켜라 그랬던 건 아니더라고요. 보니까는 이제 이첨이 이제 신하들에서 어쨌건 이제 자기가 돋보여야지 자기가 권세를 누릴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는 다른 신하들과 나의 차별점을 뭘로 둘 수 있을까? 눈에 띄는 게 뭘까 하면서 임목대비 폐위를 이렇게 올렸대요. 근데 그 올린 게 광해군은 당연히 하면 안 되는 일이잖아요. 유구사상 사회에서. 맞아요. 엄만데. 네. 그러니까는 반대를 했지만 이제 반응을 확인한 거예요. 광해군도 자기와 똑같은 이제 생각을 갖고 있구나. 그거를 확인할 수 있었던 기회였대요. 처음에는 폐비에 대한 상소가 올라왔었어도 그거에 대해서는 그냥 무산이 됐었는데 주위에서 계속 상소 올라 그러시면 안 됩니다. 해서 이게 해라고 하는 순간 이제 자기가 이제 명분이 없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할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광해군은. 광해군이 이제 불안한 사이에 이첨은 계속 간신으로서 계속 어떻게 하면 자기가 이제 어떻게 오를 수 있을까를 계속 고민을 했던 사람인 것 같아요. 옥사가 이거 말고도 신경이 옥사라고 또 이거는 16대 임금의 인조 동생을 옥사를 시키거든요. 근데 이것도 또 뭐 영모 일이 있었다 그러면서 이제 능창군이 영모 꾸며댔다는 사건이 생기면서 이제 신경이 또 옥사하고 그리고 능창군도 강화도 교동에 또 귀향을 가고. 다 교동이야? 거기서 가족 모임하면 되겠네. 근데 강화도 교동을 귀향 갔다가 그 능창군은 자결을 했대요. 근데 그 자결을 한 거를 알았던 그 아버지 정원군은 아들 소식에 너무 슬퍼가지고 화병에 얼마 못 가서 또 사망하셨다고 합니다. 뭐 다음 임금이지만 그 인조의 아버지가 요 신경이 옥사로 인해서 이제 인조의 동생이 유배당하면서 죽고 아버지까지 죽는 그런 상황이. 그 인조는 대단한 거야. 그 상황에 살아남았잖아. 왜 살아남았을까요?
처세가 능했는지, 그러니까 광해는 딱 보면 자기 형제들이 다 위험하다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 선조가 그 의식을 심었다라고 저는 본 쪽이긴 한데, 하여튼 다 죽이잖아요. 다 없애고 제거하고 제거하는데 인조는 버텼어. 연산에 대해서는 그 얘기 하잖아요. 그 동생, 누구야? 갑자기 이름 생각이 안 나. 중종 같은 경우는 그 자기 배다른 형제지만 형제 중에 아무도 없으면 안 된다는 생각에 그냥 살려뒀다, 뭐 이런 식의 해석도 있는데, 광해가 인조를 살려둔 거에 대한 해석은 전 어디서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원래 신경의 역사가 그 처음부터 그 능창군을 하려고 그랬던 게 여기 아니라 아니고 능창군을 이용해가지고 이제 이이첨을 없애려는 반대파였는데 이제 그게 그렇게 꾸며낸 건데 이제 그게 제대로 안 된 거예요. 왜냐면 이렇게 고문당하다가 중간에 죽은 거예요. 아이고. 그 중간에 어떤 사람이 왜냐 그 마지막에 고문을 못 버티고 이이첨 말이 딱 입 밖에 나왔어야지 그게 성공하는 거였는데 그게 이제 잘 안 됐대요. 이이첨을 제거하기 위한 조작극이었는데, 네. 그러면서 이제 이이첨도 위험했네. 소복들도 계속 이제 뭔가를. 네. 이이첨이 많이 좀 이렇게 근데 생각보다 전에 그 정도로 왕 옆에 붙어 있으면 이름을 많이 거론이 돼야 맞아요. 되잖아요. 근데 그 정도는 아니었던 거예요. 존재감이 맞아요. 네, 없네요. 이이첨이 능력이 떨어졌던 거든지 아니면 광해가 조율을 했던 거든지. 그래서 이이첨이 원래 패모론을 제기를 먼저 했었고 그런 상황에서 이제 소북은 그 이이첨이 이제 마음에 안 들었겠죠. 그러면서 이제 이런 옥사를 이용해서 제거를 하려고 했던 것 같기도 하고요. 그러면서 이제 이이첨은 그 패모론을 계속 제기했던 게 이제 광해한테 신뢰를 쌓기 위해서 계속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기 마음을 안아주는 사람이 나야 라고 그런 걸 계속 이렇게 어필했던 것 같아요. 이때 이제 허균이 등장을 해요. 그 홍길동의 저자죠, 허균. 근데 허균이 저는 되게 바른 사나이인 줄 알았거든요. 근데 그렇진 않더라고요. 되게 문장은 화려하고 사차원인 인물이긴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홍길동전도 썼을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다 사차원이다 이제 그렇게 하는데 뭐 황해 도사로 이제 서울 기생을 부인해가지고 이제 데리고 갔다가 탄핵받고 그리고 뭐 과거 심사에 조카랑 조카 사이를 합격해주고 막 그러면서 이제 유배당하고 그러니까 약간 유승룡이 나쁜 짓 했네. 네, 이게 좋은 사람은 아닌데 홍길동전 때문에 그러니까 이 얘기는 모르고 홍길동전에 허균만 생각해서 당연히 좋은 사람일 거니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맞아요. 네. 우리가 그런 거 많아요. 한 부분만 보고 좋아하고 한 부분만 보고 싫어하고. 무조건 국어 시간에 홍길동전 배우잖아요. 맞아요. 네. 그래서 그렇게 착각을 하고 있었던 것 같아. 그 허균이 또 그리고 아까 얘기했던 서자들 모여있던 그 사람들이랑도 어울렸대요. 그 홍길동전에 서자 나오잖아요. 맞아요. 홍길동이 약간 그래서 이 서자죠. 홍길동전 서자 얘기가 그래서 나와 봐요. 그 아까 그 서자 중에 대장이었던 서양갑. 네. 서양갑을 거의 키우다시피 했대요. 허균이. 그래서 홍길동전이 연관이 되면서 이래서 이 사람이 그거를 이제 문장으로 이렇게 생각하면서 그 사람들 애환과 막 그런 거를 녹여내지 않았을까? 막 그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사차원이니까 이상 세계를 꿈꿨을 수도 있죠. 홍길동이 뭐죠? 무슨 나라를 하나 만들잖아요. 그래서 그게 이상 세계를 나름대로 그러니까 4차원은 맞는 것 같아. 근데 자기 기생이나 이렇게 데리고 가고 하는 거는 좀. 그래서 그때 그 현실을 진짜 반영했던 그런 소설이 아니었나 싶어요. 근데 그 서자들이 다 이제 거론이 됐고 다 이제 고문을 받았잖아요. 근데 허균도 그 사람들이랑 친하게 지냈잖아요. 거의 아들이다시피 키웠다고 하니까. 그러니까 자기 이름이 다행히 그때 거론이 안 됐지 마음으로 너무 이제 불안한 거예요. 허균도. 그래서 이이첨한테 붙어요. 네. 그러면서 이이첨이 하는 일을 막 행동대장으로 막 이렇게 하게 돼요. 이이첨이 이제 어느 정도 계획 짜고 그러면 이제 행동대장은 하는데 이이첨이 허균이 그래서 하다 이이첨이랑 정인홍보다 더
인목 대비 폐출에 대해서 더 적극적으로 막 한대요. 근데 이게 이희첨도 어느 정도 이제 그거를 제기를 해서 마음을 얻고 그 충성심을 확인하고 했지만 이게 더 강하게 가면 안 되잖아요. 뒤집어 쓴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어느 정도 자제를 하고 있는데 허균이 너무 앞질러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희첨이 허균도 이제 손절하게 돼요. 많이 셌구나. 오바했구만. 네. 약간 진짜 이상해. 특이한 사람 같아. 허균의 오바. 네, 그래서 원래 폐모는 교지가 내려지지 않았대요. 광해군 끝까지 허하지 않았대요. 근데 이게 이렇게 저렇게 하다가 이제 그렇게 흘러갔다. 그러면서 이제 광해군 10년 때 서공에서 5년 동안 강제로 유폐가 됐다고 합니다. 끝까지 광해군은 승낙하면 안 돼요. 그 신하들에 의해서 이게 된 것 해야지. 같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광해가 머리 나쁜 사람은 아닌 거지. 근데 계속 이첨과 대북 세력이 강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선조 때는 붕당이 되게 하면 붕당 정치가 되면서 막 세력이 왔다 갔다 하면 어느 정도 균형을 잃었잖아요. 저는 그게 되게 나쁘다고 생각했는데 이 광해군 이제 다 읽고 보면서 그게 어찌 보면은 이제 너무 자기를 위해서 쓴 거긴 하지만 어찌 보면 그게 좋은 걸 수도 있겠구나. 그런 건 있는 것 같아요. 한 세력이 오래 가면 터키의 대통령 얘기도 그런 얘기들이 나오고 하는데 너무 처음에는 훌륭한 정치가였다라는 얘기들을 많이 하거든요. 근데 어느 순간부터 그게 오래되면 부패할 수밖에 없는 속성이 있다라는 얘기도 하거든요. 그게 뇌 심리학에 나와요. 권력에 취하는 뇌가 어떻게 달라지는지. 그러니까 처음에 권력이 없을 때까지는 선한 사람이었다가 권력을 갖고 나서 그거의 맛을 보고 그것의 생활이 내 생활이 되다 보면 뇌가 바뀐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거를 독점하고자 하는 무리수를 두게 되는 대부분의 사람이 좀 권력을 오래 가지면 그렇게 변하는 것 같아요. 그런 면에서 보면은 선조가 잘했던 거일 수도 있네. 어떤 면에서. 근데 사람이 너무 많이 죽어서 좀 그렇지. 본인은 권력을 계속 유지를 했죠. 네네 유지하는 거를 쓴 거죠. 네. 그렇죠. 근데 광해는 대북을 거의 탕평이라는 미명하에 대북을 세게 간 거죠. 뒤에 이제 영조랑 연결이 되네. 네, 영조 때 얘기를. 네. 이제 나중에 뭐 또 의창군 왕을 옹립하려 한다는 허균의 영모 관련 비밀 상서가 또 올라와요. 그러니까 허균이 그렇게 막 했던 것들이 이제 의창군을 옹립하려는 영모가 있었다. 그러면서 잡아들이는데 이미 이희첨도 허균에서 손을 뺐잖아요. 왜냐하면 약간 이용당한 것 같기도 해요. 막 불 지펴놓고 이희첨도 거기에다가 이제 책임지기 싫으니까 약간 마지막에 허균만 남겨두고 발을 뺀 게 아닌가. 근데 허균이 좀 다 뒤집어 쓴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럴 수도 있겠네요. 근데 허균은 그 눈치 못 채고 너무 너무 강력하게. 눈이 4차원이고 글솜씨 있었는데 눈치가 없었다. 근데 뭐 자기 그러면서 허균을 잡아서 이제 고문을 했는데도 자백을 받지도 않은 상태에서 사흘 만에 처형이 됐다고 해요. 아예 받을 생각도 없었대요. 그렇지. 왜냐면 이희첨도 얘기해봐 자기 이름 거론될 거고 그냥 빨리 죽이는 게 이희첨한테는 좋았던 것 같아요. 네. 그 조정 내에서는 이제 그런 상황들이 옥사가 계속 됐고요.